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만간 찾아올 놀라운 소식 읽어드릴게요. 어떤 소식이 다가오는지, 또 그 소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떻게 하면 그 놀라운 소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카드가 말해주는 조언까지 읽어볼게요. 그럼 에너지를 집중하셔서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보라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조만간 계약의 운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 보라분에게 들어오는 계약의 운은 어떤 완성의 이미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좀 더 시작의 의미가 강하게 보여요. 이제까지 잘했습니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앞으로 잘해봅시다, 좀 이런 메시지가 올 것 같거든요. 특히 이 새로운 계약 상대방, 이런 키워드도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보라분들도 이 계약의 운을 한번 쥐고 나면 내가 이제부터는 일을 열심히 해봐야겠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나가게 될 것 같다, 이런 차원으로 먼저 생각하게 되실 거고요. 또 여러분이 이번 계약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정체성에도 앞으로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이번 계약의 인연, 내가 한번 잘 매듭지어서 또 한 차원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지도 좀 더 갖게 되실 것 같거든요. 몇몇 분들은 이걸 계약의 운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좀 인연의 운, 사람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들어올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함께 내가 삶을 채워갈 것 같다,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것이 있다, 좀 설레는 감정을 가지게 되실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이 특히 여러분한테 어떤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던질 것 같거든요. 함께 두 분이 같이 블럭을 쌓아가는 것 같은 좀 그런 사건들이 계속 연달아 이어질 거예요. 오늘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에 이 반지라는 키워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계약과 합의가 있을 것이다. 강한 연결고리가 생긴다. 파트너가 생긴다. 또 마음이 맞는 사람이 들어온다. 헌신적인 사람이 등장할 것이고 두 분은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일단 반지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약속하는 그걸 표현하는 매개체예요. 내가 앞으로 반지를 끼고 있으면서 이 관계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고 계약을 유지할 것을 반지를 볼 때마다 매 순간 다짐할 것입니다. 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나눠 끼는 거거든요. 지금 또 이 카드에 보시면 반지가 2개가 떴기 때문에 지금 혼자만의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 상대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카운터파트 이런 단어도 적혀 있거든요. 또 2개의 반지가 지금 햇빛을 받아서 하나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마음, 특히 하트가 나왔기 때문에 사랑과 애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반지가 하나만 있다면 하트가 만들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계약 상대방이 등장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계약 상대방도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신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보라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이게 이제 진짜 인연으로 등장해서 이 사람이랑 같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도 보여요. 두 분이 연인으로 발전하는 그런 인연의 시작점도 가능하고요. 함께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동거인을 찾게 된다든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인생을 함께 설계하는 그런 인연으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 하면 좀 꾸준히 하기 어려웠던 그런 일들도 같이 하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지속할 수 있게 되고요. 스스로도 마음을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되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좀 생각보다 외부적인 상황에 영향을 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조금 더 내적인 동기도 끌어올릴 수 있고요. 뭔가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에도 옆에서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없던 힘도 조금씩 더 생기기도 하죠. 누군가 함께 있다는 거는 또 계약을 한다는 거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보라분들에게 이제 당신에게 어떤 외부적인 장치 또 거기서 생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멈춰있던 동력이 있는데 에너지가 또 이제 한 번에 끌어올려질 것이다. 새로움을 함께 만들어갈 사람이 생긴다. 좀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아마 새로운 고객, 어떤 새로운 계약이 들어오는 흐름도 가능해요. 내가 멈춰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 이 계약이 있으니까 없던 힘도 끌어올려서 열심히 해보자. 이제 이런 결이 또 생기실 것 같고요. 나한테 이렇게 큰 고객이 온다니. 기다렸던 계약이 이렇게 성사된다니. 좀 이런 마음 생기실 거예요. 학생이신 분들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외부적인 사람의 힘을 통해서 또 뭔가 동기를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계기도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실 수 있고요.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좀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나 공모전의 기회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가 생기고 혹은 또 원하는 곳에서 딱 여러분을 위한 공고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어떤 설명회에 가셨는데 딱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맞춰진 정보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건도 있고요. 이거다. 이건 정말 나를 위해서 준비된 기회다. 약간 절호의 찬스?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잘 되겠다. 좀 이런 확신이 드는 그런 장면도 보여요. 회사원이신 분들은 여러분의 역량이 이제 발휘되는 그런 프로젝트의 시작도 보이고요. 윗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건 진짜 너를 위해서 딱 준비된 것 같다. 이 일은 네가 적임자야. 한번 해볼래? 약간 여러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능해요. 몇몇 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프로필을 보고서 헤드헌터가 연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는 게 어때요? 이쪽으로 이직해보는 건 어때요? 약간 이런 제안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반지 카드가 커리어 쪽이 아닌 경우 정말 인연이나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소개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새로 등장할 것 같아요. 이 다음 카드를 보시면 이 땅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계약 상대방 자체가 좀 현실적이고 이제 실용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보라분들이 이제 조만간 맺게 되는 계약이 있는데 거기서는 나도 진짜 행동으로 보여줘야겠고 나도 땅의 기운이 좀 발휘해야겠다. 나도 헌신하는 증거들을 쌓아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땅의 기운은 좀 눈에 보이는 뚜렷한 증거를 말하기 때문에 내가 삶의 목표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다시 한번 잡아보겠다. 또 내가 이 계약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삶의 활력이 끌어올려진다.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지금 보라분들 마음 한쪽에는 아직 좀 미래에 대한 염려도 보이고요. 또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과거를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나는 긍정적인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좀 더 과거의 관점에서 미래를 보고 계신 그런 차원도 보여요. 또 현재에 그냥 안주하려는 마음, 지금 상태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아마 보라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 피로감에 묶여있는 분들도 보여요. 지금 새로운 거 도전하기에는 조금 버겁다. 새로운 계약에 들어가는 거 나한테 너무 에너지 소진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혹시 일어나는 기상시간 아침 7시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7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지금도 너무 피곤한데 그때 어떻게 30분을 당겨서 6시 30분에 일어나겠어? 여기서 6시 30분에 일어나게 만드는 계약이 다가오는 건 나에게 너무 힘들어.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나한테 뭔가 더 희생을 요구한다거나 나한테 뭘 더 하라고 한다면 내가 그래봤자 나한테 얻는 게 없는데 내가 그게 달라질 게 없는데 왜 하지? 좀 이런 마음도 가지시게 될 거거든요. 지금 가지고 계신 가치관 또 자아상이 미래를 향해서 두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너는 달라질 수 없어. 왜냐면 달라져봤자 피곤하기만 한데 지금 상태로 그냥 유지해. 달라지면 오히려 너무 위험한 일이야.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회사원이신 분들 이렇게 새로 업무가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니 내가 똑같은 돈 받고 일하는데 여기서 내가 추가로 일을 더 하면 더 피곤한 것 같다. 그건 싫다.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새로운 계약이라는 게 뭐 당장 금전적으로 확 연결되지 않을 것 같다거나 지금 상태에서 고객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새로운 들어오는 계약들이 뭔가 나한테 불이익인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내가 뭔가 손해보는 계약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고요. 이게 인연의 운이라면 내가 이런 사람 알아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내 가치관이랑 새로운 계약이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또 처음 봤을 때 인상이 별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카드들은 당신의 과거를 잘라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과거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관점을 바꿔야 한다. 순간의 이익에 사로잡히지 말고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카드에서도 보시면 이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해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는 거 생각보다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귀찮다, 현재 상태 유지도 쉽지 않다. 굉장히 뻣뻣하고 좀 딱딱하고 굵은 나무가 하나 자리 잡고 있어요. 딱 처음 봤을 때 별론데? 굳이? 약간 이렇게 스스로 묻기 시작하면 새로운 것에 자꾸 도전하지 않게 되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도전하는 거, 이런 거 나 별로야. 괜히 상처만 받을 수 있어. 과거의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생각의 씨앗을 남겨주고 있을 수 있어요. 도전이라는 것은 위험할지도 모른다, 후회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과거의 여러분이 이 기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과거의 여러분에게 이별을 고하셔야 돼요. 도전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후회할지도 알지 못해. 아마 도전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미련만 계속 남기고 있는 걸 거야. 이제 여러분은 과거의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표현해 보세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에게 원석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다이아몬드를 땅에서 끄집어냈어요. 근데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원석인 거죠. 물론 원석 자체에도 가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정말 다듬고 가공하면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또 가치도 상승하거든요. 같은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도 누가 그걸 세공했느냐, 어떤 기술을 적용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매겨진다고 하더라고요. 세공할 때는 진짜 집중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원석을 너무 많이 깎아버리면 안 될 거예요. 다이아몬드인데 그거 다 깎아버리면 아깝겠죠. 원석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다듬는 것, 최고의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 과거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세공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보시면 이 꽃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의미도 들어와 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꽃잎을 모아서 꽃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낱개로 흩어졌던 일들, 지금 봤을 때는 당장 커다란 그림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가치를 연결하면 여러분은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고 작은 도전들 안에서 작은 새로운 것들 안에서 하나가 연결되고 빛나는 드레스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24시간과 또 여러분의 에너지 이거 자체도 훨씬 더 단단하게 연결되고 훨씬 더 의미 있게 만들어질 거예요. 때로 우리가 피곤하다고 주말에 10시간씩 12시간씩 몰아서 잠을 자기도 하고 낮잠도 자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피로가 풀리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몸을 어딘가 계속 구겨놓고 그냥 현재 상태 유지하는 것보다는 1시간 아예 땀을 흘리고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몸을 움직여주고 그러면 훨씬 더 개운해지고 피로감도 사라져요. 지금부터 몰아분들은 단기간의 손해 혹은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나 지금 당장은 그게 손해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어떤 도전처럼 여겨지는 새로운 계약, 추가로 무언가 주어지는 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나한테 훨씬 더 큰 기회가 될 것이고 나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연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추가로 정말 업무가 주어진다든지 학생이신 분들은 이제 여러 명이서 하는 활동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만 유독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의 조건 자체가 딱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첫인상도 별로일 수도 있어요. 조만간 여러분에게는 정말 첫인상만으로는 끌리지 않는 그런 계약의 제안 하나 들어올 것 같거든요. 하지만 계약 상대방은 진짜 여러분에게 헌신할 거고요. 또 그게 실제로 여러분에게는 진짜 큰 도움이 되는 제안일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한테 진짜 딱 맞춤인 제안이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런 소식이거든요. 특히 일이 조금 더 많아지는 상황, 여러분이 조금 더 분주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온다면 보라분들은 아예 생각을 바꾸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한다면 나의 커리어에, 나의 미래에 정말 큰 전환점으로 남겨질 수 있을 것 같다. 왠지 그런 느낌이 든다. 지금 당장 불리할 것 같은 이것이 나중에 진짜 굉장해질 것 같다. 좀 이런 확신도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추가로 뭔가 하게 되는 것,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그런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 것, 끈기 있게 도전해야 되는 것, 또 누군가랑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 여러분의 커리어나 또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나한테 왜 이런 계약이 주어지는 거야?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아쉬운 계약이라고 보여요. 또 여러분이 귀찮아. 그거 내가 굳이 해야 돼? 그 사람 굳이 만나야 돼? 이렇게 과거의 가치관에 묶여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새로운 계약들이 들어올 때, 새로운 헌신을 요구할 때 여러분이 발맞춰서 거기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노랑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조만간 어떤 이동의 사인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일단 움직이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완즈 기사 카드를 먼저 보시면 이 카드에 자동차도 있고 말도 있고 또 새도 있고 비행기도 있거든요. 여러 상징들이 계속 갑시다. 약간 동력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또 뒤에 들어온 전차 카드에서도 지금 말이 2마리가 움직이고 있고 또 뉴런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좀 짜릿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조언 카드에서도 지금 새로운 방향 이런 키워드가 왔기 때문에 약간 열린 결말을 향해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노랑분들에게는 조만간 어떤 움직임에 놀라운 소식이 오고 좀 변화의 사인이 옵니다. 좀 이런 장면이 다가올 것 같아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제 움직였을 때 어떤 새로운 인연도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랑 여러분이랑 새로운 조합을 또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오늘 키워드 카드에 심포니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럿이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움직여서 어떤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노랑분들은 아마 조만간 어떤 유명한 업계로 진출하는 분들, 또 큰 회사로 이직하는 그런 분들도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부서가 이동되고 거기서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학생이신 분들이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조만간 어떤 스터디 모임, 동아리, 학회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가능하거든요. 공부나 여러분 커리어 같은 거 받쳐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새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또 커리어에 관계없이 어떤 취미 모임에 들어가게 되는 분들, 또 어떤 커뮤니티 활동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독서 모임, 예술 모임 여기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실 수 있어요. 혼자 예전에는 운동을 하셨는데 이제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모습, 학원에 등록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꼭 오프라인에만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모임에 들어가는 모습도 가능해요. 익명으로 활동하는 채팅방이나 카페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 근데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다 어떤 정보들이 이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생태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조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뉴페이스인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처음 만나기 때문에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내가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네. 약간 좀 신기한 감정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 노랑이 이제 왔구나. 어서 와. 약간 반겨주는 모습도 있고요. 자격증 따려고 여러분이 수업 듣게 되시는 그런 가능성, 이직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 시험 보신다든지 커리큘럼을 새로 시작하는 모습, 전화 영어, 학원에 등록하는 모습, 공통적으로 다 어떤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 새로 합류하시게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이런 게 다 있었네. 내가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네. 약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여러분의 이직처가 조금 더 커다랗고 규모가 있는 회사라고 보이고요. 부서를 옮기신다 그러면 거기가 이미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약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마존 정글처럼 어떤 커다란 생태계가 있는데 그 정글에 들어가기 직전에 느껴지는 약간 설레는 감정? 와, 여기 이런 곳이 있었네. 이런 감탄사도 생각하게 되고요. 처음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다 보니까 약간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가보고 싶다. 너무 신기하다. 이런 감정이 더 크다고 보이고요. 또 많은 분들은 그 움직임에 있어서 먼저 어떤 제안이 왔기 때문에 그 제안에서 응해서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하는 이제 외부에서 동력의 사인이 먼저 들어오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또 다른 이미지로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전단지를 받게 되는 약간 광고지 받는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보게 돼요. 광고지를 봤더니 여기는 이게 다 잘 갖춰져 있어요.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제안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 제안이 이제 여러분의 시선이 유독 멈추게 되고 자꾸 생각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에 보시면 진주라고 적혀 있거든요. 감정적인 힘이 있을 것입니다. 경험이 가져다주는 지혜가 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진주를 품고 있던 조개가 이제 서서히 틈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조개를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이 조개 가지고 싶다. 내가 열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왠지 이게 귀한 것 같다. 이런 본능도 느껴지죠. 어떤 광고를 봤는데 이거 왠지 본능적으로 끌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정글에 들어갈 때도 왠지 정글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이끌린다. 약간 이런 이미지거든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이런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몇몇 분들은 여행을 가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즉흥적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내가 지금은 잠시 일상을 멈추는 것도 괜찮다. 나는 이걸 지금 가져야 될 것 같다. 이게 시간이 한정된 것 같다.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것 같다. 여기에 보석이 있을 것 같다.
나는 여행 가야 될 것 같아. 약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갑작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여행 일정을 새로 짜게 된다든지 티켓을 본능적으로 사게 된다든지 좀 이런 움직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과거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근데 이걸 해봤더니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행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에 한번 들어가서 관찰하는 거거든요. 여행지 갔더니 그 사람들의 삶이 보여요. 아,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네. 너무 자연스럽네. 그게 여러분에게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여행지도 당연히 여러분을 반기겠죠. 아, 노랑 어서 와. 우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맞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노랑분들은 아, 움직여야겠다. 근데 내가 거기에 합류해야겠다. 어떤 게 잘 갖춰져 있다. 내가 새로 들어간다. 약간 이렇게 결단을 내리실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외부적으로 어떤 바람이 불어와서 본능을 자극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새로운 방향이라는 카드에서도 보시면 이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고 있거든요. 바람이 불었으니까 날아가는 거겠죠. 바람 없으면 못 날아가고요. 물론 다른 씨보다 이 민들레 홀씨는 더 가볍기도 하고 당연히 날아가기에 최적인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바람이 부니까 내가 때를 맞춰서 갑니다. 굉장히 가벼운 발걸음이고 또 그런 본능들을 타고났어요. 이제 특히 또 노랑분들의 이동은 좀 주도적이다 이런 키워드도 있거든요. 이 마법사 카드 또 칼의 여왕 카드 둘 다 내가 못할 게 없어. 내가 지금 왜 못해? 나 할 거야.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나 본능이 말하고 있어. 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마법사 카드를 여러분이 뽑으셨다는 것 자체가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런 메시지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갑시다 라는 동력이 왔을 때 그걸 안 받고 자리에 멈춰 있으면 진짜 아까운 거죠. 노랑분들은 이 눈으로 스치는 광고지 같은 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혹시 이게 나의 이동을 자극하는 거 아닐까? 내가 무의식적으로 생각만 하고 행동하기를 주저했던 건 아닐까? 내가 이걸 한번 쥐고 갔을 때 진짜 나에게 새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사람들이 그거 괜히 하는 거래. 필요 없대. 그거 무의미하대. 돈만 아깝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의견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동 포기하시면 진짜 안 될 거예요. 모임 들어가 봐야 도움되는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실제로 모임의 장점도 제대로 활용해보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또 모임 자체에 실제로 꾸준하게 참석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도전을 이어보지도 않은 거죠. 한번 끝까지 가본 사람, 또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어떤 도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아, 내가 해봤더니, 내가 도전해봤더니 뭐 남는 게 있긴 했다. 한번 해봐라. 꾸준히 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야. 도전해봐라.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나아. 약간 이렇게 조언하거든요. 여러분의 도전 자체에 대해서 굳이 뭐하러 이동하냐? 너 그런 거 광고 보고 움직이는 거야? 너 진짜 그걸 원하는 거야? 쓸데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의 조언 자체에 가치를 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조언에 휘둘리지 마시고 뭔가 나의 옆구리를 쿡 찌르는 이동의 제안? 아, 그래? 이거 후회한다고 해도 내가 이동해보고 나서 내 힘으로 해보고 나면 그리고 나서 내가 후회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적어도 경험 자체가, 이동의 경험 자체가 남겨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안에 엄청난 세계가 있었네. 근데 내가 그 세계 들어가 보고 나니까, 내가 한번 해보고 나니까 진짜 안 맞는다는 것도 알았어. 근데 그 세계도 사람들 진짜 많더라.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진심이더라. 약간 이렇게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결국 그 이동 자체가 완전한 정착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그 경험 자체가 의미가 남을 거예요. 이 카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어떤 악기 연주하는 모임에 한번 들어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아, 여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었네. 내가 또 이걸 보고 나니까 다른 거에 도전하게 됐네. 내가 진짜 아니라는 걸 알았네. 여러 가지 의미가 남을 수 있거든요. 또 오늘 마지막에 동전 10번 카드가 떴기 때문에 유산이 남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 중요한 의미, 결과가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일단 노랑분들은 이동 자체가 이제 후회가 남지 않으실 거예요. 나중에는 아, 내가 왜 이동하는 것 자체로 고민했지?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일단 움직여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 보세요. 그 세계에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태계가 있거든요. 그 생태계에 직접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경험치는 정말 남다를 거예요. 또 이렇게 새로운 세계나 새로운 시스템 거기에 합류하고 이동하는 거 처음에 적응기는 조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임의 규칙이라든지 분위기 같은 거 익혀야 되는 그런 시기도 필요해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배우자와 함께 아이를 낳겠다 이걸 결정하게 되실 수 있거든요. 혹은 정말 아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부모로 살아가는 거 내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니까 알아가야 되는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 시스템이 다 이미 갖춰져 있고 하고 있는 사람도 진짜 많은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반려동물을 키워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알다 보니까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진짜 많고 이제 그 시스템에 적응해야 되는 거죠. 악기 모임, 어떤 취미 모임 들어갔는데 준비물을 갖춰야 될 수도 있고 장비를 준비해야 되는 모습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적응기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시간이나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외국어 배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머리 써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요. 물리적인 환경도 갖춰야 되고 평소에 쉬는 시간도 따로 떼어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어떤 학원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돈도 써야 되는 이런 투자도 있을 수 있죠. 동호회 모임이라고 한다고 해도 일정한 시간에 내가 시간을 떼야 되고 또 모여서 해야 되지만 동시에 내가 어떤 악기 연습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 이동수단도 생각해보면 이제 일정한 속도를 내려면 처음에 힘을 많이 들여야 되거든요. 자전거 페달 밟을 때도 처음에 어느 정도 속도 날 때까지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 궤도에 오르고 나면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속도가 나는데 초반에는 힘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내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바퀴가 굴러가니까요. 그 처음의 시기, 적응기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이미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적응해서 굴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합류하는 내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좀 필요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노력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물고기가 작은 시냇물에 살다가 평화롭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커다란 강을 만난 거예요. 커다란 강은 물살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물살에 힘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려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 적응해야 될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도 이미 많거든요. 이 작은 물고기는 그 새로운 세계 가고 싶은 마음도 들 거예요. 처음 들어가면 물의 흐름이 사이즈가 크니까 막 머리가 어지러울 수도 있고 체력도 더 많이 쓰게 될 수도 있고 멀미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응기 자체는 끝이 있거든요. 적응기 끝나면 훨씬 더 다양한 생태계 안에서 살 수 있고 즐겁게 지낼 수 있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다시 작은 강으로 돌아오면 돼요. 이렇게 노랑분들은 조만간 여러분의 옆구리를 툭 찌르면서 가자, 이동하자, 해보자, 도전해보자, 새로운 데 가보자 좀 이런 사인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때 한번 과감하게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 가자, 도전하자 이렇게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 보시면 정말 놀라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스템도 있고 거기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끌어당겨지는 곳, 여러분의 본능이나 욕구를 자극하는 곳, 그런 두드림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제대로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파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에게 조만간 찾아올 놀라운 소식, 축하라는 키워드를 가장 먼저 읽어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보게 될 거고, 와, 대단하다, 놀랍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다가온 놀라운 소식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놀라운 소식이 하나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감 자체가 사람들에게 놀라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파란분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좀 인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신 것 같아요. 이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에서도 이 깃발을 꽂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고지까지 올라가야 되는 현재의 고통의 상황, 뭔가 힘들게 이어오고 있으신 뭔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깃발 카드랑 키워드 카드에서도 빅토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는 어떤 전쟁이 있다는 거고 고된 여정이 있다라는 걸 미리 얘기해요.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끝이 납니다. 고통의 주기가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깃발을 꽂은 주인공도 확실히 정상에 올라왔다 이런 안도감이 있어요. 산을 올라오는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또 아무나 올라올 수 없는 길, 그 길을 걸어왔다. 긴 시간 투자가 있었다. 이제는 내가 좀 누릴 수 있는 정도로 올라갔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랑분들은 아마 지금 고생하고 계신 부분,
커리어나 학업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 특히 좀 커다란 성취를 맛볼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이신 분들, 금전적인 보상이 가장 확실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제는 힘든 시기가 끝난다. 좀 뒤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건강이랑 관련돼서도 연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파랑분들 중에서 현재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혹은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 혹은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에 이런 어려움들, 이렇게 고민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에서 확실히 해소가 된다고 보여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을 보면서 너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던 것 같다. 너 터널의 끝을 봤구나. 약간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동전 2번 카드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손이 보여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좀 염원하고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카드는 좀 부정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게 없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래에는 이 힘든 주기가 끝날 것입니다. 데스 카드, 이 죽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던 어두움의 시기 끝납니다. 햇빛이 찬란하게 들어옵니다. 구름이 걷힙니다. 비가 그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특히 어쩌면 파랑분들 중에서는 좀 어려움에 유독 오래도록 있으신 분들도 보여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여러 당나귀가 길을 걷고 있어요. 당나귀가 또 등에 솜을 가득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솜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솜이 부피가 크고 사실 무게 자체가 무겁진 않아요. 당나귀 여러 마리가 솜을 지고 실크로드를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유독 여러분은, 당나귀 중에 한 마리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솜이 물을 머금고 있어요. 다른 당나귀에 비해서 무게가 좀 무거운 것 같죠. 이렇게 타고난 환경에서 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여러분이 좀 결정한 게 아닌데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온 그런 분들도 보이고요. 약간 여러분의 머리 위에만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보여요. 당나귀인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머리 위에만 비가 내리니까 여러분 손만 점점 무거워지거든요. 다른 당나귀가 봤을 때는 뭐가 무거워? 별거 아니야. 이렇게 속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 짐이 아니니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유독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졌던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걸 보면 파랑분들은 이제까지 이제 힘든 것이 있었지만 그걸 하소연할 만한 상대가 많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 깃발을 꽂는 주인공도 혼자 있고 또 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 이 사람도 계속 혼자 있거든요. 주변에 친구가 있거나 동료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좀 속 시원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실제로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했다가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든지 그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독이 돼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혼자 있는 걸 결국 선택하게 된 거죠. 또 이 데스 카드 자체가 이제 타인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파랑분들의 관념 속에는 이제 인간관계는 나는 별로 이제 기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오히려 믿었던 인연, 이 함께 산을 올라갈 것이라고 약속했던 사람이 떠나가 버리고 이렇게 소통이 단절된 기억.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치부를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혼자가 되기를 선택했다. 좀 이런 분들도 보이고요.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짐이 덜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에 생채기만 남긴 좀 이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좀 마이웨이를 걸어오신 것 같아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혼자 묵묵히 걸어온다. 어려움을 속으로 삭혀야만 했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그 보상으로 이제는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 고생이 진짜 끝난다. 이렇게 보여요. 또 오늘 수비아 카드에서도 지금 16번 카드 재탄생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숫자 16도 아주 묘한 의미가 있어요. 16을 하나씩 숫자를 떼어보면 숫자 1이랑 6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숫자 1은 좀 자발적인 힘을 말하고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창조의 힘이 지금 숫자 6을 끌어당겼거든요. 근데 6은 또 조화와 평화를 말해요. 이제 그러니까 숫자 16은 이제 평화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이런 힘이 있거든요. 또 16을 한 자릿수로 줄이면 7이 되기 때문에 숫자 7은 자아성찰을 말하고 좀 고독하게 자기 단련을 했고 훈련을 했고 좀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결국 이 숫자 16은 혼자만의 시간을 겪었다. 누구의 도움도 없었다. 하지만 빚지는 마음도 없고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냈다. 자수성가에 힘이 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정체성, 승리한 사람, 이제 새로운 옷을 입게 되실 거예요.
특히 파란 분들에게는 진짜 고생이 끝난다는 게 약간 하늘이 가져다주는 신호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거 하늘이 알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파란 분들 진짜 하늘이 있지 않았고 아주 강력한 평화를 얻게 되실 거예요. 이제 내가 좀 내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거거든요. 이 승리를 기반으로 앞으로 여러분은 여유 시간이 생길 수 있고요. 좀 자유가 확보되는 것 같아요. 정기 검진에서 이제 당신은 병에서 완치됐습니다. 약간 이런 통보를 받게 되는 그런 분들도 보이고요. 또 이 동전 8번이 왔기 때문에 이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수험 생활이 끝납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창업 염두에 두신 분들, 지원이 확실히 들어오게 되고 한층 좀 시작의 힘이 북돋아지는 이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또 오늘 파란 분들께서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지금은 여러분이 내가 이거 힘든 것만 끝나면 진짜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제는 안정적인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기 개발을 하게 되실 수 있고요. 이제는 취미생활 시작해보고 싶으셨던 거 그런 것도 하게 되실 거예요. 또 오늘 이 조언 카드에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이 카드는 이제 어려운 시절을 이제 소중한 기억으로 남겨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카드거든요. 비슷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이 이제 조언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위치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걸 감추고 어떻게 다 했어? 너 꾸준히 어떻게 했어? 동기부여는 어떻게 했어? 이제 여러분의 히스토리도 듣고 싶어 한다고 하거든요. 또 그럴 때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내가 힘들긴 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것도 끝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 힘으로 꾸준히 했다. 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몇몇 분들은 이런 승리의 기운을 연인으로 인연에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솔로이신 분들, 내가 누군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싶긴 한데 내가 현실적으로는 진짜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내 주변에서는 별로 연애에 도움이 안 돼. 내가 그럴 상황도 아니야.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특히 조만간 여러분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내가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거든요. 당신의 끈기와 노력과 성장, 내가 모두 봤어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딨어요. 여러분에게 좀 솔직하고 담백하게 고백해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오늘 키워드 카드에 이 벌집이라는 키워드도 나왔는데요. 꾸준히 해온 일, 달콤한 꿀이 있습니다. 이제 수확할 때가 오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벌이 세상 밖에서 꿀을 막 채집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벌집이 만들게 되겠죠. 그거 당연히 시간 걸렸을 거예요. 오래도록 준비하셨던 일, 또 여러분이 수확을 기다리셨던 일, 어쩌면 벌집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꿀이 많은지 잘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도 잠재력이 잘 확인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는 사실 모르고 좀 혼자 터널을 꾸역꾸역 걸어오셨을 수 있거든요. 그냥 내 삶은 원래 그렇지 뭐 내 인생 원래 이래. 약간 고생이라고 생각도 안 하시고 좀 체념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고난은 다 자기만의 힘과 지혜를 품고 있어요. 특히 다른 분들과 다르게 파란 분들은 이제 고난을 통해서 품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타인과 세상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끈기를 키워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특히 동전 8번 카드를 다르게 해석하면 이제 누가 알아주기를 기대한 게 아니다. 묵묵히 지켜왔다. 좀 고집스럽다. 장인정신이 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정체성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그 뜨거운 불에 달궈져서 그릇이 만들어진 좀 도자기 같은 모습도 보여요. 몇백 도 넘는 아주 뜨거운 불가마. 여기 들어갔다 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지지 않고 또 삭지도 않고 닳지도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가 뜨거운 불가마에 그릇을 넣는 이유는 그 안에 아주 작은 공기방울도 있을까봐 그걸 열로 날려보내려고 아주 단단하게 오로지 흙의 성질만 남기려고 불가마에 넣거든요. 그릇 안에 공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공기방울 때문에 균열이 생긴다고 하죠. 이제 오늘 카드들은 그 불가마에 그릇을 넣는 장인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내가 만든 그릇이 불가마에 들어가면서 힘들겠지만 공기를 빼내고 그 모양을 유지하기를, 그래서 단단한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그냥 점토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릇이 돼서 도자기가 되어서 재탄생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 이제 그 마음이 바로 카드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같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 버티고 계신 거 이제 정말 후련하게 놓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들어올 거예요. 몇몇 분들은 금전적인 보상이 확실히 들어온다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보너스가 들어오는 그런 분들,
높은 연봉을 제안받는 분들, 윗사람이 딱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알면서 승진을 권유하는 그런 흐름도 보이고요. 솔로 생활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인연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점점 무거웠었구나. 이거 내려놓고 나니까 진짜 홀가분하다. 여러분에겐 자유가 찾아온다고 하고요. 동시에 과거도 그 아픔마저도 그냥 추억으로 남겨두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고생이 끝나니까 후련하다. 후련하면서도 과거의 나 자신 진짜 칭찬하고 싶다. 또 나의 과거처럼 또 나처럼 힘든 상황에 있던 사람들 돕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거든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이 상황이 나아질 것입니다. 좀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힘든 상황은 정말 서서히 눈 녹듯이 사라질 것 같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산 정상에 올라가실 거고 숨을 한참 크게 몰아쉴 수 있고 휴식을 취하실 것 같아요. 정말 홀가분하게 쉬면서 몸과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 지금 하고 있으신 가장 큰 고생,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파랑처럼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러러 본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빨간 고르신 분들, 여러분에게 조만간 다가올 놀라운 소식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좀 강한 존재감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좀 이런 사건이 보여요.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여러분의 매력이 확연히 좀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 콘서트홀이나 공연장의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대형 강의가 있는 강연장, 좀 이런 곳도 보이는데요.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무대가 있는 곳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이 보는 사람들이 관객의 자리에 있으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좀 관람자의 마음 그렇게 가지고 무대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조만간 여러분한테 스포트라이트가 갑자기 탁 켜지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무대 위에 있어야 될 사람인 것 같다. 왜 여기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정말 여러분이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확 끌어당기는 좀 이런 장면도 가능하고요. 혹은 SNS에서 여러분의 인기가 올라간다든지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서 야 빨강 요즘 엄청나 약간 이런 얘기를 나눌 것 같아요. 주변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좀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여러분이 어떤 공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집중하게 되고 또 여러분을 은연중에 바라보게 되고 좀 신경 쓰게 되고 좀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도 여러분이 지나간 다음에 자기들끼리 아까 지나간 저 사람 봤어? 좀 매력적이지 않아? 좀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을 몰랐던 사람도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싶어 해요. 자기 이름을 알려주려고 하고 소개하고 싶어 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 하는 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사람들을 압도할 것이다. 좀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빨강분들께서 혹시 예정된 시험이 있으시다든지 경쟁이 있으신 분들 정말 더 자신감 가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꿈과 염원했던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 좀 독보적인 자리에 올라간다. 이런 흐름이 있어요. 예정된 어떤 승진 시험, 또 면접 이런 거 앞두신 분들 어떤 중요한 경쟁이 있으신 분들 조만간 경쟁에서 여러분 능력이 더 돋보이게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이 최대한 아주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힘을 딱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쟁을 피하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마 경쟁이 예정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현재 내가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왔는지 한번 테스트해볼까? 좀 이런 마음으로 경쟁에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좋아요. 취미생활이라고 하더라도 또 당장 커리어에 어떤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경쟁에서 한번 현 상태를 점검해보는 좀 이런 거 경쟁에서 승리의 기운도 있지만 여러분의 꿈과 어떤 목표를 한 번 더 점검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거든요. 여러분의 도전 자체를 보고도 사람들이 너는 진짜 이런 것도 도전하는구나. 너 진짜 멋지다. 좀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이렇게 존재감이 드러나는 시기에는 여러분의 색을 한 번 더 찾아보시고 팻말을 딱 들어보시는 거, 드러내보시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먼저 들어온 키워드 카드에 보시면 다이아몬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이아몬드는 빛을 받았을 때 아주 투명하게 통과시키고 이제 그러면서도 자기 각도에 맞춰서 반사시키기도 해요. 이제 이렇게 잘 다듬어진 다이아몬드는 근데 어두움 속에 있다면 자기 진가를 드러내지 못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다이아몬드 카드가 들어오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햇빛으로 나가야 된다. 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 카드는 또 약간 지능이 엄청 높은 천재 이런 것도 뜻하거든요.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도 있죠. 혹은 어떤 뭐 피아노나 악기 같은 거 엄청 잘 다루는 아이, 거의 피아노 천재 이런 아이가 있는데 집에서만 치고 자기 피아노 실력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좀 이런 메시지도 있죠. 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또 뭐 콩쿠르에 나가기만 하면 상을 휩쓸 거고 세상이 이 훌륭한 피아니스트를 주목할 거고 또 더 선배를 소개해 줄 거고 연결해 줄 거고 장학금도 줄 거고 더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줄 건데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같은 아이가 대회에 안 나가면 안 되겠죠. 물론 대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어떤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이 아이에게 네가 콩쿠르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떨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울림이 있는 무대에 올라가는 거야. 아주 잘 만들어진 그랜드 피아노를 연주해 보는 거야. 그런 기회를 가지는 거야. 또 다른 사람들 연주하는 것도 들을 수 있어. 같은 곡을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는 거야. 그 자체로 엄청 경험이야. 뭐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겠죠. 그렇게 대회에 신청하게 만들어주는 부모님의 모습, 또 선생님의 모습. 이 카드가 빨간 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꿈이 있는데 또 그걸 드러냈을 때 누구보다 돋보일 수 있는데 근데 그런데 드러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정말 아쉬운 부분일 거예요. 승진의 기회, 발탁의 기회, 도드라지는 기회 이런 게 들어오는데 나는 시험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사실 생각보다 주변에서 나를 정말 나처럼 생각해주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부모님의 입장이라고 해도 너무 막 성장만 자극하고 자녀한테 짐을 주고 스트레스 주면 당연히 걱정될 수 있죠. 그냥 아이가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면 넘어져도 실패하지 않으니까 무너지지 않았으면 좀 이런 마음들 이제 오늘 카드들은 빨간 분들에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당신이라는 보석이 드러날 건데 그걸 멈추면 안 된다. 이번에는 특히 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경쟁했을 때 승리하게 되는 운이 들어온다. 과감하게 도전해봐라. 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또 오늘 풍요 카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스포트라이트가 확실하게 와요. 또 위에 보시면 내면에 있던 나비가 드러난다라고 하거든요. 스포트라이트가 들어올 때 도망가면 안 되고 회피하면 안 되겠죠. 외면하면 안 돼요. 관람자의 모습, 그냥 수동적으로 도전을 바라보는 것. 나는 도전할 수 없어. 저건 무대 위에 있는 남들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한테도 스포트라이트가 왔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지금부터 좀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바라보시면서 또 다가오는 시험이나 경쟁, 또 면접의 상황 한번 기대해 보세요. 특히 빨간 분들에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꽂히거든요. 또 여러분은 지금부터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더 불편하다, 좀 더 위축되고 긴장될 수 있죠. 하지만 적정한 긴장감은 몸의 근육이나 신경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간 준비 상태를 만들어주거든요. 이 아무도 없는 데서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자세도 잘 안 보여서 정확하게 동작이 안 나온다고 하죠. 그럴 때 옆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이랑 자세를 맞춰서 할 수 있거든요. 집에서 혼자 운동할 때도 생각해보면 거울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거울로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운동하면 훨씬 더 정확한 각도가 나오고 자세를 맞춰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나를 볼 때 거울로 만들어줘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거죠. 누군가가 시선을 보내는 거, 누가 나를 바라보는 거, 그걸 적절히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요. 긴장감을 유지하면 사실 모든 일의 완성도도 달라져요. 이제 그래서 빨간 분들은 지금부터도 내가 누굴 보여주려고 사는 삶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나 스스로 삶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시는 거 좋을 것 같거든요. 또 실력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경연이나 경쟁이나 대회, 연습 때만큼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 생기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조만간 여러분은 그런 경쟁이 있을 때 훨씬 더 여러분 능력이 드러나요. 혹시 너무 긴장되시면 미리 여러분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스스로 피드백 해보시는 거 좋거든요. 특히 여러분은 이렇게 발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 이런 운이 좋으시기 때문에 집에서 미리 발표를 거울 보면서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다시 보시는 것도 좋아요.
물론 그런 상황 자체가 자기가 자기 결과만 본다는 게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겨낸다면 다른 사람이 보는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냉철한 비평가, 가장 냉혹한 평론가는 나 자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한테 합격점을 받으면 세상이 나한테 합격을 한다.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빨간 분들은 지금부터 위축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도 충분히 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 사람들이 나 바라보는 거, 쳐다보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일 아침 말해주세요. 하루를 시작하시면서도 나는 오늘 하루도 진짜 엄청 멋진 하루를 보낼 거야. 특히 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은 또 어디에 내 재능을 써볼까? 엄청 나는 기대된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빨간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다이아몬드 같은 독특한 매력도 있고 향기도 있고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아주 모범적이다. 나는 내 의견을 낼 만하다. 내 생각이 얼마나 멋진데 나 드러내야지. 이렇게 자신감 가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 나서서 얘기하는 거, 나만의 논리를 펼치는 거, 거기서 위축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존재감이 엄청 크다고 하고 그거 드러낼 때가 오거든요. 특히 학생이신 분들, 여러분은 조만간 어떤 발표의 기회, 동료를 대표해서 얘기해야 되는 장면, 강하게 주장하고 의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 기회를 진짜 놓치지 않으시는 것. 어쩌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들어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할게요. 좀 나서야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스포트라이트를 스스로 끌어당기시는 거겠죠. 그렇게 됐을 때도 나는 될 거다. 내가 주목받으면 더 좋은 거다. 내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 좀 이런 자신감 가지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메달을 딸 것이 확실한 그런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오늘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에서도 보시면 이제 때가 찼습니다. 당신에게 행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곧 조만간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당신은 부드럽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주인공도 보시면 이제 굉장히 여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오히려 무대에서 자기에게 조명이 비춰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좀 여유로운 마음, 경쟁 자체를 즐기는 마음. 빨간 분들은 그 마음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완성수 9의 카드, 최종 결과가 올 것입니다. 완성됩니다. 이제까지 당신은 이미 다 준비해왔습니다. 하던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의 노래를 듣기 시작할 거고 또 여러분의 걸음걸이 하나하나 보면서도 감탄할 거예요. 숨겨져 있던 재능도 드러나게 될 거고요. 이걸 굳이 해야 되나? 나 경쟁은 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나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이 나비의 날개 과감하게 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빨간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초록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 번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초록분들에게는 조만간 연락이 온다라고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에 전화라는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좀 소식이 닿지 않았던 사람, 과거의 인연,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또 아래는 이제 방어막을 가지게 될 것이다. 방패막을 세웁니다. 이런 카드. 또 가장 먼저 나온 카레 시종 카드에서도 이 경계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묵혀있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이제 오해가 있었던 관계나 좀 과거에 갈등이 좀 깊었었던 관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먼저 연락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데빌 카드까지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이제 많은 초록분들의 좀 과거 연인, 과거 썸이나 혹은 과거에 굉장히 친했는데 이제 멀어졌던 친구, 가족처럼 지냈는데 배신했던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연락 오게 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방어막이 굉장히 높다는 걸 보면 이분도 여러분한테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섣불리 다가오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몇몇 분들은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행동을 좀 과감하게 못 하거든요.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이라고 보여요. 여러분 마음에서도 지금 머릿속에 그 사람은 진짜 이제 와서는 연락 못 하겠지.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고요. 또 상대방도
초록은 지금 마음을 완전히 닫았을 것이다. 경계심이 강할 것이다. 내가 다가가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분 사이의 에너지는 굉장히 강한데 이제 그만큼 어떤 구체적인 용건이 없이는 연락하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거리감도 꽤 있다고 보여요. 연락하려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인데 뭐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던가 뭐 SNS 같은 걸로도 근황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혹은 이제 지인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은연중에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연락할 수 있다. 근데 그만큼 마음 먹기가 진짜 쉽지 않다. 이제 이런 공통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다시 하는 그 장면 자체가 여러분에게 진짜 놀랍고 말도 안 되고 그런 소식은 예상도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운명처럼 두 분이 마주치는 그런 경우도 가능해요. 몇몇 분들은 진짜 운명이 두 분을 데려다 놓은 것처럼 두 분이 한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보이거든요.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상대방은 어차피 연락할 수밖에 없었네. 드디어 용건이 생겼네.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이 초록분들의 입장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연락이 왔을 때 마음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들어왔고 또 가운데 여사제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연락이 오자마자 뭔가 답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지시는 거죠.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 만나면 표정은 도대체 어떻게 지어야 될까? 굉장히 세세한 고민도 들어오고요. 인생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연락이 다 온다. 좀 이런 생각도 보여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어떤 카르마, 업이 있는데 그걸 해결해야 된다.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카드거든요. 이번 생애에 두 분이 지금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매듭짓지 못하면 다음 생애까지 끌고 가야 할 수 있다. 오해가 있는데 그거 해결해야 한다. 그 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카드예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두 분 관계가 지금 상태로만 봤을 때는 좀 열린 결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 연인인데 조만간 연락이 와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로 발전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두 분이 다시 만날지, 평생 함께 할지, 아니면 또 만났다가 헤어질지, 또 오해가 확실히 풀어질지. 오늘 카드들은 그 결말조차 당신의 카르마의 하나다. 당신이 써내려가야 한다. 그걸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일단 두 분이 갖고 있는 기억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그래도 두 사람의 기억은 다르거든요. 원래 사건 자체는 기억에 힘을 쓸 수가 없다고 해요. 이 뇌과학에서도 이 기억에 영향을 주는 거는 우리의 인식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따라서 사건이 각자 기억에 다르게 쓰여요. 두 분 관계도 역시 다르게 기억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도 있는 것 같고요. 상대방이 연락을 해올 때도 상대방이 생각하는 이 연락의 정체성이라든지 왜 연락하는지 또 이 연락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정말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이 연락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다를 거예요. 물론 또 이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연락이 어떤 의미로 남기는지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느 포인트에서 상처를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이건 오해가 아니야. 그냥 우리 생각이 다른 거야. 갈 길이 달랐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분 사이에서 굉장히 관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상태에서 그 관계가 지금 연락이 오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 지금도 생각이 복잡한 판에 나중에 시간 지나면 훨씬 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뭐든지 지금은 쉽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조언 카드에 보시면 관찰자 이런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일단 이 과거 인물이 연락이 오는 거 이거 자체는 놀라운 사건은 확실하거든요. 연인이 아니라 과거 회사 동료나 과거에 친했던 직장 상사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나는 그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너무 힘들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 오면서 어떤 제안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알려준 건데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나는 싫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기회였을 수도 있거든요. 혹은 거꾸로 그 사람이 지금은 나한테 당장 좋아 보이는 좀 좋게 들리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또 보지 못했던 단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다 사건의 양면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연락이 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 하지만 그 다음 미래는 미리 결정짓지 말아라. 한 템포 쉬면서 천천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마지막 카드에서는 명상이 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컵의 기사 카드 이제 내면을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장은 어떤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생각할 시간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과거의 인연이 다가와서 이거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고 이거 네 생각 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예를 생각해보면 과거에 친했던 친구 근데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 와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엔 처음에는 의심이 들겠죠. 뭐지?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건가? 얘가 나한테 연락할지 몰랐는데. 이러니까 당장 나 바빠서 안 돼, 힘들어 이렇게 잘라내고 싶은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오늘 카드들은 일단 만나자는 약속 자체는 좀 미뤄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친구의 일상을 좀 더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아 보여서 그걸 탐내는 건가? 어떤 정보를 얻으려는 건가? 좀 더 신중하게 이 관계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일단 애매하게 답을 해보세요. 당장 언제 만나자 아니면 만나지 말자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요즘 이런저런 일로 좀 바쁘다. 내가 좀 일정을 한번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랑 연락하면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난 어느 정도까지는 시간을 낼 수 있을까? 친구가 어떤 부탁하면 들어줄 수 있을까? 만약에 거절해야 된다면 나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까? 이 정도도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상황과 마음의 준비가 조성이 되면 그때 만나는 거죠. 연인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진짜 빨리 답을 내리지 마시고 좀 더 여유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연락이 한 번 오면 바로 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무감 이거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여러분만큼 친절하지 않고요. 빠릿빠릿하지도 않을 수 있거든요. 일부러 시간을 미루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특히 이제 과거 연인이라면 진짜 상대방은 자기만의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정체성도 자기 마음 안에 하나 갇혀 있어요. 그건 이제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이지 현재 여러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브레이크를 한번 작동시켜 보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자. 관찰해 보자. 이런 마음. 나는 지금 인간관계가 이 정도인데 나의 현재 상황은 이런데 일상이 이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다시 연결되는 거 여러 번 위주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이제 놀라운 소식과 연락이 하나 오긴 하는데 그 연락이 진짜 중요하니까 무조건 이어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또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연락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끊어내세요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깊은 생각을 해라. 관찰의 여유를 가져라. 명상하면서 스스로를 돌봐라. 그리고 나서 내리는 결정이라면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후회하지 않는 정말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 마지막에는 황제 카드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황제는 또 왕 중의 왕이에요. 국가 안을 다스리고 정치 기반을 다지는데 외부의 공격이 들어와도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외교적인 전략도 가져요. 때로는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외부 세력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 있죠. 이 황제 카드가 떴다는 거는 이제 초록분들이 과거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지혜로워졌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만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힘도 있다고 해요. 과거의 여러분이라면 좀 더 상대방한테 맞춰줬을 수도 있고 내가 이 정도 배려해야지 내가 좀 아끼는 사람이야 내가 조금 더 희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황제시거든요. 지금은 달라졌고 상황도 달라졌고 또 특히 시간이 여러분을 좀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었고요. 굳은 의지도 심겨줬다고 해요. 이 연락을 받고 나서 또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주변에 조언을 구한다거나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다고 하거든요. 내면의 여러분과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관찰자의 시점, 이거 외부 조언을 통해서 얻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관찰자가 되면 돼요. 나는 이 사람과 어떤 관계로 남고 싶은 걸까? 나의 욕구는 무엇일까?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나? 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나의 시간과 에너지, 정성, 이거 받을 만한 사람일까? 이런 것도 질문해 보세요. 나 스스로를 위한 관찰자 시점 반드시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간관계도 여러분의 자아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그런 관계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또 그리고 나서 상처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면 더더욱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단절을 선언하시는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어떤 선택이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장면을 발판 삼아서 아마 여러분의 영혼도 한 단계 성장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